네, 황희정승의 시사 콘서트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개그맨 황현희 씨, 그리고 개그맨 MC 장원 씨,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금요일 퇴근 시간을 늘 책임져 주시는 이분들. 제가 한 명 빠뜨렸어요. 네네. 등치가 너무 작아가지고. 네. 안 보이셨죠?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귀엽게 들어오시네요. 네. 아까 저 들어오다 밟을 뻔했어요. 너무 작으셔가지고. 너무 작아서. 네. 아기자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상근 기자까지.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사계 어벤져스 완전체 네 분 오셨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모습 보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저기 지난주에 네. MC 장원님하고 네. 우리 황현희 씨 표정이 매우 어두웠어요. 네. 그렇죠. 네. 좀 나아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기가 겁나네요. 뭐가 나아졌다니. 예. 그때보다 나아졌는지 살짝 떨어졌는지 뭐 해서 일단 여러 가지. 예. 오늘 좀 올랐죠. 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네. 보니까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좀 많이 빠진 모양새였는데 네. 이 개인 투자자들하고 기관이 많이 좀 막아줘가지고 방어를 좀 해준 것도 있었고 네. 또 이제 국제 스와프 통화 스와프 네. 그 계약이 미국이랑 체결이 되면서 네. 우리나라만 한 건 아니고 전 세계 9개국이 미국이랑 이제 계약을 네. 체결했죠. 네. 저희가 그러면서 듣고 이제 싶은 거는 그런 뉴스적인 그게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본인 이런 얘기만 어떠시냐고요? 하죠. 본인 지금- 이런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정신 상태 어떠시냐고요? 정신 상태 괜찮으세요? 예. 주식하시는 분들은 거의 경제 전문가들인 것 같아요. 요즘 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 한 10cm 찢어졌는데 예, 지금 예. 반창고는 일단 붙여놨습니다. 안 찾거든요. 아니 이게 널뛰기가 너무 심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네. 기사가 하나 나오면 확 올랐다가 또 무슨 이상한 얘기가 나오면 또 확 죽고 떨어졌다가, 네. 미국 대통령 한마디에 널뛰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게 지금 어느 장단에 저도 춤을 춰야 될지 네. 어느 때 보면 폭포수입니다. 막 쭉쭉 떨어져 있고 막 지하까지 들어갈 것 같은데 오늘 보면 또 조금 올라 살아나는. 있고요. 예. 네. 오늘 또 매수 쪽에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네. 저 사실 아니 저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이드카, 진짜. 사이드카. 아 사이드카죠. 예, 예. 저도 네. 1,400까지 떨어지니까 나도 들어가야 되나 이젠가 하는 저 같은 사람이 네. 그렇죠. 네. 그 들어오시고 네. 함께 아픔을 공유하시죠. 아니 그러지 마시고 제 거 사는 게 어때요? 제 거 넘겨드릴게요. 예, 싸게 네, 드릴게요. 여기서 장외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진정해 주시고요. 네네. 네, 주식 얘기하다가 아주 폭발하겠네요 지금. 주식 요즘 진짜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 우리 조금 진정하시고 정상근 기자의 브리핑 먼저 좀 들어보죠. 일단 코로나19 관련해서 뉴스부터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 뉴스를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네. 지난주에 비해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확진자 증가 추세가 3자리에서 2자리로 줄어들었다라는 게 가장 좀 눈에 띄는 변화였습니다. 네. 15일에 76명, 16일에 74명, 17일에 84명, 그리고 93명, 그리고 19일에는 좀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152명까지 늘어났는데 오늘 다시 87명이 늘어나서 지금 2자리 증가수로 돌아왔고요. 현재 확진자가 8,652명이고 그 이번 주에 앞자리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주에 8로 네. 시작을 했는데 아직 8인 것이고요. 네. 대신 이 격리 해제자가 이번 주 들어서 1,500명 정도 늘어가지고 많이 네, 늘었네요. 2,233명이 됐고요. 사망자도 2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94명이 됐는데 이번 주에 가장 논란이 됐던 집단 감염지는 일단 대구의 요양병원들, 네, 특히 그랬죠.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네네. 75명 넘게 확진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은혜강, 네. 은혜의 강이 가장 논란이 됐습니다. 네. 특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됐지만 그 인포데믹이라고 하죠. 이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을 잘 보여줬는데 이 소금물을 분무기에 담아서 입에 좀 뿌리는 장면. 네. 그런 것이 더 감염 위험이 노출된 일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이번 주에 그 17살 사망자가 발생해서 좀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는데 네. 그렇죠. 네. 이 학생이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네네. 다만 일반 환자들이 이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좀 역소해되는 현상이 좀 사회적으로 한편 더 주목이 됐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일반 환자 코로나와 상관없이 굉장히 위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럴 때 또 피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날짜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온 게 지난 1월 20일이니까 정말 2달 딱 지났어요. 처음에는 뭐 31번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만 이러다가 잠잠해지겠지 했었는데 갑자기 확증돼서 모든 분들이 지금 굉장히 충격 빠졌는데 사태가 대구 지역만 조금 많이 누그러졌을 뿐이지 사실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나아졌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떤가요? 2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뭐 대구 지역을 뭐 했는데 뭐 지금 별로 뭐 나아진 건 없다라고는 하는데 근데 약간 착시 효과가 있을 거라는 이게 그 수도권에서는 계속 증가세가 비슷하게 좀 유지가 되고 네, 있는 네, 네.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이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검사가 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좀 수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신천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난 이후에는 뭐 어쨌든 그 수 자체는 이제 수 줄어든 자체는 것이고요. 절대 수치는. 네. 하지만 계속해서 좀 지역 감염은 계속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2달 지났는데 어떠세요, 황현희 씨? 아니 이게 좀 생활하는 이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많이 달려졌죠. 일단 네. 아이에게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마스크를 안 하면 어디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어디 네네. 외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리고 저 아내가 이제 자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예. 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 집에서. 예. 그러니까 네. 계속 막 점심 먹고 나면 저녁도 뭘 먹어야 되지 막 이런 거 계속 고민하게 되고 네. 뭐 친구들이랑 소중한 술자리 뭐 이런 사소하게 네. 행동하면서 이렇게 사소하게 얻는 행복들을 거의 다 놓치고 있다. 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사소한 일상을 좀 잃어버려서 그 점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데 이게 꽃을 보러 간다라고 사실은 뭐 할 수도 없고 네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일상이었는데 예를 들면 정말 외식을 한다든지 특별히 그런 것도 아니고 가족 모임이라든지 네. 생일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는 조금 다 자제해야 되는데 네. 생각이 없어 보이기도 해서 모든 거를 좀 조심해야 된다는 약간의 이렇게 다운된 그런 것들이 지속되니까 네. 좀 그런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좀 생각해보니까 그냥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모든 것들이 굉장히 소소하게 행복감이었더라고요. 그걸 그냥 그렇죠. 지나치고 그러게요. 살았던 거죠. 운동도 거의 못 합니다. 맞아요. 저는 운동도 못 하고. 저는 야구팀이 있는데 아. 같이 땀을 흘릴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예, 걱정이 돼가지고 많은 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좀 무거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네. 이 코로나 사태를 2달 동안 겪으면서 그야말로 제대로 우리나라 언론의 민낯을 본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한 기사를 봤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막 손이 떨리더라고요. 어떤 그 대구에서 17살 아, 남학생이 안타깝게 이 폐질환으로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검진했을 때는 음성이었고요. 근데 이제 병원을 오며 가며 이렇게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이랬던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는데 한 신문 기사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마스크 사려고 줄 섰다가 뭐 그런 봉변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제목이 달렸습니다. 외국이 마스크 사려고 줄 섰다가 마지막엔 엄마 나 아파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이 달렸습니다. 처음 발열 증세가 나온 게 줄 선 날 마스크 사려고 줄 선 날 첫 발열이 이뤄졌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잠복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짧으면 이틀 뭐 길면 15일까지 잠복기가 있는데 그날 줄 섰다고 바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 줄 섰다는 그 사실만 따와서 제목으로 이렇게 단 걸 보면서 그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느껴졌지만 일단 그 학생의 안타까운 죽음을 또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이 기사에서. 아닌가. 네. 이렇게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정치적으로 언론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손까지 떨리더라고요. 예. 우리가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네. 마지막에 좀 희망을 좀 얻는 말을 한마디 좀 드리자면 오는데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어느새, 네. 봄은 오고 네. 꽃은 피고 있다. 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시가 생각나더라고요. 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렇게 거창하게. 네. 아니, 또 그러니까 하나만 또 희망적인 얘기를 하자면 네. 지금 명언 지금 대결하는 겁니까? 나도 빨리 생각해야겠네 이거. 하나 짜세요. 예. 네. 이 평소와 그러니까 전년도의 봄과는 달리 요새 미세먼지가 없습니다. 별로. 그런가요? 그렇긴 하네요. 네네. 네, 미세먼지 자체를 의식을 못 하고 있었네요. 맞아요. 하도 네. 코로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네. 그나저나 뭐 모든 이동들이 다 지금 거의 중단된 상태고 특히 국내외를 오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그 정상 기자, 그 특별 입국 절차를 네. 우리가 어제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9일 0시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네. 이 원래 중국하고 일본, 아시아 5개국 대상으로 하다가 그 이탈리아 등 유럽까지 해서 총 11개국에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0시부로 전 세계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 특별 입국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일단 입국하시는 분들은 그 한국으로 오는 기내에서 이 검역 신고서를 받아서 입국 전에 작성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들어오면서 그 국내 연락처 수신 여부를 직접 확인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현장에서 바로 확인합니다. 근데 이게 확인이 안 되면은 법무부로 별도로 인계가 돼서 이 네, 확인될 네. 수 있는 연락처를 이제 수송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이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네. 입국 후에 14일 동안 그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됩니다. 굉장히 시스템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입국은 물론이고 출국까지 지금 막아놓은 상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 네. 몇 개 국가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은 좀 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일단 초기부터 중국 입국을 막았죠. 그랬죠. 네. 그리고 그 유럽인들의 입국을 막고 또 캐나다 등과의 국경도 지금 폐쇄를 했는데 30일 동안. 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그 잘못한 나라가 있어가지고 계속 그 나라를 우리를- 막는 것처럼 그렇죠.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유럽 국가들을 보면은 이 덴마크가 국경을 봉쇄했고요. 네. 그 슬로바키아는 아예 그냥 스스로를 고립시킨다라는 아, 그렇군요. 거의 비슷한 선언까지 했고 네. 체코와 폴란드도 이렇게 외국인 전면 입국 금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처럼 이 출입국자들의 증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나라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네. 뭐 그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근데 뭐 어쨌든 이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이 중국의 아예 문을 미국이 닫아버렸는데 미국의 지금 지역사회 확진자가 우리나라를 확진자가 엄청나게-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뭐 반드시 요 중요한 건 이제 통제와 관련인데 그냥 문만 닫고 있으면은 네, 이게 결국 뭐 안에서 뭐 지식하게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알겠- 네. 일본만 굉장히 개방적이네요. 예. 일본이요. 올림픽 하겠다라고 지금 계속. 네. 이 와중에 네. 그래서 각국별로 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식을 짧게 표현한 말이 좀 재밌더라고요. 아, 네. 보니까 중국은 소강 중, 유럽은 확진 중, 미국은 대치 중, 한국은 진압 중, 일본은 배양 중. 배양중. 예. 네. 네, 배양 그렇죠. 지금 그 상황이 돼버렸죠. 네. 네. 그나저나 변호사님 네. 이렇게 뭐 우리 국민이 뭐 여행은 아니더라도 사업차에 불가피하게 네. 또 가야 되는 경우 네. 있잖아요. 뭐 무역을 한다든가 등등. 그랬다가 자가 격리를 이제 거기 당하거나 네. 뭐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장소에 있어야 된다거나 이런 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 나라 정부에서 취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베이징에서는 네. 베이징 들어와서 자가격리하는 비용을 뭐 본인 부담으로 하겠다, 나라에 네. 해주지 않는다, 본인 부담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먼저 하고 막 그래요. 네. 그런 경우는 아예 들어오지 말라 이런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야 사실상.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그 속지주의라고 우리나라 법에 우리나라 땅을 밟으면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 돼요. 네네. 그 나라의 땅을 밟으면 그 나라 법을 따라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조치가 있으면은 미리 그걸 알리고 뭐 예를 들면 가지 않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 몰라도 최근에 그 페루에서 네. 아예 비행기가 봉쇄가 됐는데 맞아요. 출국이 네. 금지가 됐는데 이게 여행사에서는 괜찮다라고 해서 출국을 한 거예요. 근데 가자마자 4일 만에 바로. 아예 뭐 호텔에서 격리가 되니까 네. 이거 여행사 측에서 어떻게 좀 이거 우리를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네. 여행사 측에서는 사실상 그 봉쇄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뭐 그 출발하기 전에 이미 이미 공지가 인지. 됐다. 그러니까 공지가 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들어갔으면은 또 따라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들은 여행객 패키지 여행객이라서 네. 그 여행사만 믿고 가서 이런 봉변을 당했기 때문에 또 그런 책임은 또 여행사가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겠죠. 부담을 해야 되는 네. 상황. 알겠습니다. 문자가 많이 오는데요. 김재현님 재택근무 5주 차입니다. 아이고. 네, 5일이 아니에요. 5주 차입니다. 5주. 집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자니 아이고. 너무 힘드네요. 이거 진짜 보통 네. 일 아니에요. 네. 보통 일 아니죠. 네. 네네네. 일을 집에서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그래서 일이죠. 네. 그 우울증 생기신 분들이 많아서 코로나 블루라고 이름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블루. 그래서 네.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법 이래가지고 또 인터넷에 영상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예, 딸기에 씨 빼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단순 작업으로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그거라도 해야지 참을 수 있다, 견딜 수 네. 있다 이런 거. 네. 저도 요즘 진짜 영상 같은 걸 엄청 많이 보는 것 네. 같긴 하더라고요. 평소에 예. 없던 그 취미들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요새 사람들이. 달고나 커피 만든다는 분이 정말 많아요. 네. 그거라도 해야 됩니다. 예. 블랙커피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네, 네. 달고. 저는 쇼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월급, 그러니까 전 출연료죠. 네네. 이 야외 촬영은 다 취소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수입은 주는데. 네, 근데 계속 아이 쇼핑만 하게 되는 아. 이런 버릇이 들게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9170번님은 코로나19 못 놀러 가는 게 고민인 건 부러운 일이에요. 우린 장사가 안 돼서 월세가 아이고. 고민입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굉장히 많죠.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이 재난 기본소득을 정치권에서 처음 주장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와도 인터뷰를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정치권으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네. 와, 너무 복잡하죠. 요즘 정치권 뉴스를 네. 읽어보면은. 없습니다, 진짜. 네. 뭐 공천이 뭐 이렇게 그냥 가볍게 지나가진 않겠죠. 예, 아니나 다를까 좀 아주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요즘. 예. 전반적으로 좀 어떠셨어요? 그 MC 장관님 요즘 비례대표 후보 명단들 나오고 있는데 네. 보시면 어떤가요? 차라리- 처음에는 좀 유심히 네. 봤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는 잘 안 보게 돼요. 그래요? 어차피 바뀔 거니까. 어차피 바뀔 거니까. 그래서 그래요. 현명하네요. 네, 그래서 네. 선택적으로 지금 저는 차단해 둔 상태입니다. 아직 뭐 확정된 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투표장 가서 들어서. 봐야겠다. 투표 용지를 보자. 네. 차라리 그날 맞아요. 당일에.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요즘 사실 선거철에 네. 뭐 논란이 안 되는 경우 없죠. 예전에 뭐 삭발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네. 이 공천 가지고.
뭐 잠적하고 이런 거 뭐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엔 조금 선거법이 달라지면서 이 혼란의 양상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혼란의 양상도 달라졌고 네. 지금 뭐 자매정당, 위성정당 이런 말로 네. 다른 정당의 공천에 대해서 아예 대놓고 네. 왈가왈부하거나 그거 선거법상 문제 없습니까? 문제가 근데? 있죠. 문제 있죠. 문제가 그렇죠. 있으니까 문제가 있어 보여요. 지금 예. 한성교 대표 같은 경우는 전 대표죠. 네. 그 짧은 시간에 전 대표가 됐습니다. 네. 한성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폭로할 게 있다. 지금 이게 공천 개입이 그냥 암암리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있었다라는 네네. 사실로 지금 폭로를 하고 폭로전이 또 양상이 이루어지면은 네. 이거는 분명히 선거법 위반과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비례대표가 당선이 된다면 네네. 이거는 나중에 당선 무효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핫 이슈입니다. 지금 아니 말씀, 예, 네. 아니 말씀하십시오. 예. 한성규 대표가 이제 어제 사퇴를 했고 네. 원유철 그 오산의 원유철 의원이 가서 바로 하루 만에 대표가 됐어요. 네. 하루 만입니까? 반나절 만입니까? 아무튼 그리고 오늘은 공병호 공관위원장까지 전격적으로 교체를 해버렸는데 네. 완전히 다 바뀌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지도부도 다 바뀐 거고 네, 공관위도 지도부도 다 완전 바뀌는 바뀌었죠. 거고. 네. 그럼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그런 상황이죠. 네. 음. 뭐 어쨌든 이 공천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공관위를 다 바꿔버린 그런 상황이니까 네. 이 새로운 공관위를 만든다는 것은 다시 공천 목록을 짜겠다라는 음. 뜻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매 정당, 뭐 위성 정당이라고 하는데 사실 한 몸으로 움직여진다는 게 예전에는 기술적으로 이것 좀 벗어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지금 보면은 선관위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선관위에서도 만약에 이제 새롭게 짰을 때 형식적인 절차는 갖출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예전에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셀프 제명도 네. 형식적으로 제명 절차를 거쳤듯이 네. 여기서도 형식적으로 공천 절차를 거치지만 이것이 무효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라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당선이 된 후까지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되고 선거가 끝나고 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 아, 선거 선거- 끝나고 네. 더 복잡해지겠네요. 그러니까 그 네. 전에는 아예 뭐 판결이고 뭐고 날 수가 없는 그거 없죠. 겁니까? 네.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이렇게 뭐 위성 정당이나 뭐 자매 정당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게 안 된다라고 네. 하는 경우에는 네. 그러면 뭐 민주당도 그렇고 다 못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사실상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예. 이제 그 정당 자체가 안 된다. 정당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네. 그 위원 정당 해산 심판이라고 해서 헌법에서 할 수가 있는데 네네. 그런데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정당을 해산할 때는 아주 민주적 기본 질서 존립 이런 거를 파괴시킬 만큼 뭐 그런 정도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 정도는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은 뭐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한다기보다는 연합 정당의 그런 네. 문제점 이런 거를 탈법적으로 편법적인 거죠. 네, 편법적으로 하는 이용하는 정도이기 네네. 때문에 그 해산까지는 어렵겠죠. 네. 거기까지는 좀 네. 요건이 까다롭다. 다른 알겠습니다. 것보다도 일단 네. 시간이 계속 촉박해지면서 새롭게 또 공천을 하게 되면 또 후보들이 얼마나 또 부실해질까 이런 걱정이 또 제일 먼저 앞섭니다. 예.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아침에 보도를 저도 봤습니다만 김원성 최고위원 같은 경우 네. 미투 의혹에 대한 원통을 풀어달라 이런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다가 나중에 이제 탈진 상태로 발견된 일도 있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정성 기자? 네. 그 일종의 종교 시설에서 있는 거를 발견했다라고 하는데 오늘 새벽 3시에 실종이 된 것으로 알려졌고 네. 또 유서를 쓰고 잠적을 한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당시 후보 캠프가 난리가 났었는데 네. 이 김원성 예비 후보가 이 부산의 북강서을 이 미래통합당 후보로 공천을 받았거든요. 그랬죠. 공천을 받았는데 취소가 됐어요 어제. 취소가 된 이유는 이 미투와 이제 연관이 있다라고 해서 이 취소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 김도우 의원을 다시 그쪽에 전략 공천을 한 근데 것이죠. 그분은 불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다시 공천을 준 것도 조금 상황이. 근데 몇 분이 있습니다. 김용태 네. 의원 같은 경우도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네네. 다른 지역구로 옮겨서 출마를 했었고 하여튼 뭐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김원성 최고위원은 이게 네. 뭐 배후에 뭐 김도우 의원이 있다 뭐 이렇게 반발을 했었고 이 김도우 의원은 뭐 그런 적 없다. 명예훼손이다. 네, 네, 이렇게 반발하고 반박을 있죠. 했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저는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데 경실련이 그 여야 뭐 불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서 공천이 확정된 사람들 가운데 음주 운전 혹은 음주 측정 거부를 한 사람들을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네. 네. 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미래통합당 별도로 통계를 냈는데 네. 이 더불어민주당은 35명, 35, 미래통합당은 네, 39명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 전체 공천 확정자가 415명이니까 그중에 8.4%이고 전과자 114명 중에 약 30.7%에 달하는 수치이고요.
어쨌든 뭐 공천 확정자의 전체 전과 201건 중 음주운전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위반은 19.4%에 달했다라고. 네. 굉장히 높은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정당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그러게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각 정당마다도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칙은 뭐 10년간, 최근 10년간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정당도 있고 하는데 이제 그게 예를 들면은 정치를 뭐 늦게 입문하는 경우에 그러면 20대 때 라든지 뭐 어렸을 때 네. 뭐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렇게 했던 모든 음주운전이 다 무조건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절대로 난 정치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인가에 대한 뭐 그런 생각도 논란은 좀 있을 수 있다. 논란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금요일에 함께하는 황희정승 시사 콘서트 진행하고 있고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